그 의원님께서 이번에 국정조사 하시면서 특히 이제 저 쌍방울 대북송금 특히 이제 경기도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김태균 회의록 을 발견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등장인물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어서 네네, 그분이 이번에 내용인지. 뭐 정인 채택도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이 특위위원이 된 이후에 관련되는 책자나 자료나 이걸 보면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그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그 혐의 유죄에 뒷받침된 증거로는 김성태나 이런 관련된 진술 말고는 없는데 진술 말고 유일하게 진술이 아닌 증거가 이 김태균 회의록입니다. 비진술 증거로서 유일한 게 이 김태균 회의록이에요. 이거를 법원이 채택을 했습니까? 그렇죠. 증거로. 그리고 이 양반은 이제 법원에 정인으로도 나왔어요. 법원에. 근데 제가 정인 조사하고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참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증언을 했더라고요.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균의 법정 진술인 거죠. 네네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는 변호사가 물어요. 변호인이. 그러면 이 투자 유치를 갖다가 김성태가 이제 김태균한테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럼 투자 유치를 하고 수수료는 얼마를 받기로 했습니까? 김성태한테는 얼마를 받기로 했습니까? 물어요. 김성태 받는 거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투자 유치를 해놓고 그걸 또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니까 투자한 사람들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럼 투자한 사람들 얼마를 받냐? 2에서 4%를 받는다고 해요. 그걸 보면 제가 납득이 안 된 것이 업무 위탁을 하면 투자자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투자 유치 부탁거나 김성태한테 수수료 받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뭔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근데 자기도 마음에 걸렸는지 그 이후에 나중에 또 그 같은 당일 재판 이제 그 정인신문 말미에 또 이제 한번 수수료도 한번 확인을 해요. 하니까 그때는 김성태한테 받기로 돼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또 말을 바뀌어. 전혀 그럼 김성태한테 그러면 얼마를 받기로 했냐? 2% 받기로 했다. 그럼 투자자한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한테는 뭐 파인더스 피라고 또 별도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단 이 자체가 앞부분에 처음에 물었을 때 대답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어떤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우리가 금방 우리 기자님도 당연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업무 위탁하는 김성태한테서 이 투자 유치를 받았으면 유치해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유치한 금액의 일부를 주든지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김성태 받기로 한 게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양반이 순수한 투자 유치를 위한 그 에이전시가 아니라 김성태와 뭔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이런 멤버가 아닌가. 김성태와 짬짬이한 어떤 그 멤버가 아닌가. 라는 그런 결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법원이 이거를 왜 증거로 채택을 했을까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핵심 내용이 있길래 이거를 채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법원이 놓쳤다? 아니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그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건데 이를테면은 그 스마트팜 그러니까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이 김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뭐 경기도와 뭐 연계된 사업이 있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확실히 있어서 법원이 그 관련해 가지고 회의록을 한 5건을 제출을 해요. 그 김성태하고 한 회의록. 그리고 이제 외부 투자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헤지 펀드, 뭐 미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투자해 보지 않겠냐 하면서 이분들이 뭐 제기한 의문 했을 때 이 이제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지원 보정. 이런 어떤 뭐 취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성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법원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의 지원 보정은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제 검찰은 계속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계속 신문하고 답을 이끌어내고 예. 또 이 사람은 검찰이 원하는 답을 착착착착 해줘요.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그게 넘어간 것일 수가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김태균의 정체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미스테리하다. 그리고 이 양반이 제출한 그 5건의 회의록이 있는데 그 회의록을 국내가 아니라 외국의 호텔 그 비즈니스센터인가? 뭐 그쪽에서 거기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게 작성해서 프린트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이 왜냐니까 비즈니스맨이 무슨 남의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노트북을 하고 하지 호텔에 무슨 호텔 공용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안이 전혀 보안 안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거기에 작업에도 남겨지면 보안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든 알 수가 없고 비즈니스맨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진술을 해요. 근데 또 박상용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그걸 훌륭한 감사합니다 짓입니다. 해가지고 법정에 제출하고 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딱 질문하고 답을 얻어내고 또 판사는 그게 쏘가 넘어가고.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 들리는 말로는 지금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이상합니다. 김태균.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거잖아요. 비즈니스도 그냥 이만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투자 유치를 하고 다니는 세계를 무대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호텔 1층에 마련돼 있는 공용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의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 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텔뿐만 아니라 자기가 미국에 있는 자기 뭐 아파트 내 또 공용 거기에서 했대요. 아파트에 있으면 자기 집에서 프린트할 수 있지. 아니 그럼 의원님 컴퓨터 한 대도 없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까? 박상용 검사 그리고 수원지법 법원도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의무를 품지 않았던 자체가 저는 정말 이 재판 어떻게 한 겁니까? 진짜 이 재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보면 볼수록 납득할 수 없는 수사와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일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성태 씨한테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김태균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한 어떤 호텔이나 자기 집 아파트에 있는 공용 컴퓨터로 작업을 한 거를 제출을 하고 마치 이 사람이 엄청나게 뭔가 그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에 지지대 역할을 한 것처럼 지원 보증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냐. 알고 보면 뭐 과거 김성태 씨가 사실은 좀 험한 일을 했던 분이잖아요. 혹시 그와 관계된 분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경식 씨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건 뭐 알 수는 없는데. 아이고 제가 뭐 내일 이거 주요 질의 아이템을 오늘 그냥 제가 본의 아니게 그냥 오픈해 보냈는데 사실은 요거 말고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객관적인 팩트 가지고 제가 좀 내일 출석하시는 분들한테 확인할 예정입니다. 요거 말고도 준비가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 요거 보고 오늘 뭐 입을 맞추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 국정조사 이게 준비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일 저희도 이제 현장 라이브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엄청나게 많은 진술들이 새롭게 확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